벌써 2025년을 준비할 때 과연 다가올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본 핫한 소비 트렌드 읽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벌써 10월이네요. 맞습니다. 벌써 10월이고 또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기 위해 맞습니다.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보통 월에 한 번씩은 계속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특이하게 좀 가람 마케터님과 함께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방송을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많은 참여 기대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시즌성 마케팅인데 이건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요즘 가을 날씨가 정말 좀 맞아요. 막연하게 오면서 다들 긴팔도 많이 입으시고 가끔씩은 정말 패딩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요즘 이르긴 아침 하지만 저녁으로 많이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역시도 이게 물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케팅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시즌성으로 예를 들어서 스키장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겨울철에 맞아요. 많이 좀 시즌성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시즌성에서도 가을 시즌성 마케팅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맞아요.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즌성 마케팅이라고 하면 업종별로 또 많이 차이가 맞아요. 있고 그 사용하는 매체마다 또 차이가 있고 이제 가을 하면은 사실 얼마 전에 추석이 끝났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또 이번 달 말에 뭐 할로윈 데이도 있고 뭐 11월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네. 빼빼로 선물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 봐요. 빼빼로 데이도 있고 아이고, 뭐 이제 그 어깃하네. 이후로는 이제 뭐 겨울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크리스마스나 네. 뭐 설날이 또 맞아요. 있죠. 이런 시즌에 맞춰서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서 또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가을 시즌을 조금 타는 광고주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화환을 판매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가 사실 피크래요. 왜냐면은 이제 결혼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결혼식 선물로 많이 꽃이 나가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뭐 한강에서 뭐 불꽃 축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또 자주 이용하는 게 뭐예요? 뭐 브라이덜 샤워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파티룸 네. 그쪽도 굉장히 지금 성황이고 그리고 지금 또 환절기잖아요. 맞아요. 그 환절기에 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뭐 옷도 있겠죠. 의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지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가을 시즌은 아니지만 뭐 대학교 대학원 입학 시즌에 많이들 광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준수 마케터님이 함께하고 계신 뭐 시즌성 광고주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의류이고요. 두 번째가 좀 건강기능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이죠. 맞아요. 일단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날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제품이잖아요. 지금 뭐 정말 막연하게 가을 겨울철인데 여름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 곳은 별로 없을 맞아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업체마다도 주력하는 제품이 시즌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의류를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건강기능식품인데 가람 마케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아무래도 환절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게 또 건기식 업종이 조금 유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나 그런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어가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한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파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이저 매체들 있잖아요. 메타, 구글, 뭐 네이버만 이제 국한돼서 집행을 하는 거는 사실 이 경쟁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 메이저 매체 안에서도 각 업종별로 메이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들도 역시 저희와 동일하게 시즌성으로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먼저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저희가 그거에 대응할 만한 그런 광고 전략을 갖고 있는지라고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그래서 메이저 매체보다는 비메이저인 그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효율을 측정하는 게 아무래도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가끔 광고주분들께서 메이저 매체인 뭐 네이버, 구글, 메타만 진행하면 당연히 효율이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사실 뭐 각종 버티컬 매체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이제 뭐라 그러죠? 뭐 바이럴이나 이런 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매체에서도 많이 효율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매체만 운영하시기보다는 뭐 바이럴도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버티컬 매체 그러니까 뭐 앱에 광고를 한다거나 건강 관련된 앱에 관련 광고를 한다거나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효율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바이럴이나 버티컬 매체는 사실 직접적으로 전환을 측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메타, 구글 이런 데서 진행을 하면은 바로 그 전환수가 바로바로 찍히지만 이제 바이럴이나 버티컬 매체는 어떻게 뭐 우리가 UTM을 심거나 NT 소스를 심지 않는 이상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접적으로 유입을 좀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바이럴이나 뭐 어플 광고로 전환이 왜 안 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요즘 근래 들어서 사실 뭐 이번 연도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광고 뭐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집행을 했을 때 메이저와 비메이저 간의 그 금각이 정말 좀 더 커지는 올 한 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아요. 괜찮은 수치를 보였던 광고 세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번 연도에서는 실제로는 좀 뭐 조금 작년 대비해서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은 확실히 경쟁사가 너무 많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매체에 국한돼서 광고 집행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인 그런 방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메이저 매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확실히 중요한 것은 요즘은 바이럴성이 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 말해서 그 뭐 배달의 민족 같이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정말 후기를 많이 보는 것처럼 요즘에도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어떠한 뭐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 이런 바이럴성, 후기성 컨텐츠들을 많이 보고 많은 정보를 접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맞아요. 여길 가야겠다, 예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뭐랄까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이럴 또는 버티컬을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게 시즌성 마케팅에서는 정말 맞아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 네. 목이 아프거나 뭐 면역력이 약해져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좋은지 아닌지 그냥 상세 페이지만 봐서 아니면 광고만 봐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바이럴로 유입이 되신다면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 아니면은 실제로 먹어보고 뭐 광고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후기를 보면서 나랑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나아졌구나 하면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럴성으로 진행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 메이저 매체 진행 시에도 가장 중요한 게 소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재. 왜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가을이잖아요. 지금 네. 가을이면은 소재도 조금 가을 느낌이 나게 맞아요.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미 지난 시즌 이제 그러니까 뭐 아직 여름 이미지를 그렇죠. 사용한다거나 뭐 여름바다 느낌이 나게끔 시원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맞아요. 단풍잎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소재. 느낌으로 네네. 조금 진행을 하는 게 사람들이 여기는 시즌에 맞는 곳인가 보다 하면서 좀 더 궁금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뭐 이벤트 시즌 서머 이벤트 뭐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니까 할로윈 이벤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을맞이 이벤트를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이벤트를 잘 하지 않는 광고주분이셨는데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와 함께 가을에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벤트 소재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늘린 그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미 지난 시즌 소재를 사용하고 뭐 그리고 시즌성 이벤트 사용하는 것 토대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후기성 이벤트, 그러니까 그 컨텐츠 사용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항상 모든 소재를 다 사실 이 가을 시즌에 맞춰서 사용하기엔 좀 벅차잖아요. 그리고 조금 다양하게 광고 소재를 집행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는 후기성을 강조한 컨텐츠가 좀 아무래도 효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가을이라서 목이 좀 아픈데 이거 먹으니까 나아졌다. 뭐 그런 거나 뭐 요새 쌀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이 자켓을 구매했는데 완전 따뜻하고 좋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말하는 뭐 홈페이지나 상세 페이지 보면은 당연히 자기 회사고 자기 제품이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누가 거기다 대고 우리 제품 사실 이런 게 안 좋아요. 이런 게 단점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안 좋아도 사주세요라는 맞아요. 거는 사실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좋은 얘기만 있는데 이렇게 후기성 컨텐츠나 아니면 소재를 제작을 할 때는 좀 사람들이 단점도 얘기하지만 장점을 조금 더 부각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더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럴이든 아니면은 뭐 그 기타 외 배너 광고든 후기성 컨텐츠가 좀 많이 중요한 소재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재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키워드 자체도 뭐 보통은 여름 시즌에 많이 뭐 상승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 반면 역시 가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흔히 말해서 뭐 저희가 뭐 단풍 축제 같은 거를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가을에도 축제가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제까지도 해도 축제를 뭐 다녀왔거든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허준 축제라고 강서구에 그 뭐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렇듯 가을 시즌이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축제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대학교도 이맘때쯤 맞아요. 축제를 집행 많이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런 축제 관련 대서 키워드를 함께 세부 키워드로 삽입을 한다면 저희의 그 브랜드 광고가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시즌성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도 있지만 뭐 선물 키워드, 그렇죠. 누구누구 선물, 가을 뭐 할로윈, 가을 뭐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확실히 웨딩 뭐 결혼도 맞아요. 웨딩 이런 키워드 많이 활용하시고 실제로 네이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광고 그 키워드를 추가하면 옆에 S라고 붙는 게 있어요. 그게 시즌 키워드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 선물 이런 거나 뭐 가을 축제 뭐 할로윈 뭐 이런 거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S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 아마 그 입찰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입찰가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평소에 굉장히 조금씩 진행을 하시는데 나는 이번에 이벤트 하니까 좀 많이 노출시키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시즌성 키워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생각보다 이게 메인 키워드만큼 비싸진 않아요. 맞아요. 입찰 단가가. 그래서 같이 활용하시면서 좀 전환을 유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키워드에 맞는 맞아요. 저는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키워드 가끔 모든 키워드에 모든 같은 소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에 모든 키워드를 넣고 모든 소재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는 가을 선물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했는데 그냥 브랜딩적인 키워드가 나와요. 맞아요. 브랜딩적인 소재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네.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사실 보면은 뭐 가을에 뭐 어떻게 판매하고 있고 가을 이벤트 하고 있고 이런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나만 그게 아니야. 나만 그냥 맞아요. 상시 소재야.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많은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많이 힘들겠죠. 클릭을 받기가 힘들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이라는 키워드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뭐 만약에 네이버 파워링크라고 가정을 한다면 할로윈을 검색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일단은 그 썸네일 자체부터가 할로윈과 맞아요. 연관된 그런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 우리만 그냥 뭐 생뚱맞은 그냥 제품 사진으로만 맞아요, 되어 맞아요. 있으면 연관도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물론 지금은 썸네일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키워드에 맞게 그런 뭐 설명 문구라든지 아니면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할로윈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함께 좀 등재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클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만 비단 키워드 등록만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저 5개를 기반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키워드에 맞게 아래 말씀드린 소재까지도 전부 다 구성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 네라고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소재랑 키워드 말씀을 드렸고 또 무슨 얘기를 저 같은 경우는 네. 고민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상 소재가 아무래도 이건 꼭 시즌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영상 소재를 요즘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많이 체감을 하는 부분이 요즘 젊은 층에서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위에 기성세대들도 보면은 영상을 통해서 정보 획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체별로도 뭐 메타나 아니면 유튜브 정말 가서 구글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정보 획득을 하고 계속 그 체류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그냥 일반 그 단일 이미지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소재를 활용한 시즌성 어떤 콘텐츠를 집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축제를 만약에 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단편적으로 뭐 축제 일정 소개 누구 나와요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영상을 통해서 뭐 음악도 함께 맞아요. 삽입이 되고 그러면서 좀 다이나믹한 영상 소재를 구성해야 사람들이 그거를 요즘은 공유를 하잖아요. 계속 쉐어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저희가 바이럴성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약간 그 식품 쪽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왜 가을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라고 또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그쵸. 그런 계절에 가을에 맞아요, 먹을 게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식품 광고라면 그런 부분, 그런 사자성어를 같이 활용하면서 뭐 영상이나 이미지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반대로 이제 다이어트 식품들, 뭐 운동 식품들 이제 그동안 많이 드셨죠. 뭐 추석 때 많이 드셨죠. 이러면서 이제 빼야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간 조금 움찔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드셨나 봐요. 많이 먹었죠. 네. 아, 저희 모두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소재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즌성 마케팅은 경쟁률이 조금 다른 시즌에 비해서 좀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완전 빅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뭐 특정 시즌에는 뭐 할로윈이라던가 크리스마스라거나 뭐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지금 당장은 금액을 뭐 스pen딩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특정 시즌에 만약에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이때만큼은 조금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우리는 평소처럼 사용을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그만큼 사용을 안 하거든요. 훨씬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계속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아무래도 뭔가 판매율이 저조하거나 클릭률이 저조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평소에 뭐 30만 원 정도 투자하지만 이번에는 뭐 좀 더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도 보면은 확실히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이 열리는 시기가 맞아요. 4분기라고 해요. 맞아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또 이제 이 연애 마지막 시기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분기들에 비해서는 지갑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한 좀 마케팅 전략이 많이 수립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또 다른 그 방식으로는 인플루언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봄 하면은 사실 그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이렇게 맞아요. 생각나는 것처럼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 가을 하면 저는 사실 야구를 또 좋아해가지고 가을 야구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지금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많이 좀 집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듯 좀 가을의 특색에 맞게 음악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마케팅 전략도 아무래도 좀 주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이럴의 일종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사실 이 인플루언서는 그 인기가 많아서 뭐
좀 노출이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랑 나랑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랑 생각이 맞고 나랑 잘 맞는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만 보통 구독하잖아요. 유튜브 구독 리스트만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왜? 저는 축구 관련돼서 그럼요. 엄청 많아가지고요. 저는 또 이제 영화나 이쪽에 그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뭐 아니면 게임 뭐 이쪽 많이 보고 아무튼 이렇게 본인과 잘 맞는 스타일의 사람들 구독하고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과 나는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저 사람이 쓰니까 믿음직하겠지? 그러니까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들 활용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판매 증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올가을 좀 파격적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판매량을 정말 많이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제 준수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브랜드는 물론이고 그 시즌에 잘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뭐 그냥 나는 건기식이나 아니면 유아용 간식, 아기용 간식을 팔고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조금 그 핫거리예요. 예.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쵸, 안 맞죠. 왠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의 팔로워 수는 많겠지만 그게 우리 제품과 어울린다고 그쵸. 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뭐 진짜 아기용 막 간식 막 이런 거 아이들용 간식을 파는 데면은 정말 아이를 키우시는 뭐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뭐 유아 인플루언서들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거나 뭐 옷을 파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패션에 관심 많으신 인플루언서 분들이 활용하는 게 좋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뭐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면은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제품, 브랜드,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분이랑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그래도 한 20 몇 분 정도 했는데 네. 요즘 확실히 좀 마케팅 학교에 대한 그 참여율 자체가 좀 저조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항상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그 후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뭐 쑥스럽거나 좀 그러실 수 있는데 항상 마케팅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나 아니면은 저희 각자 위에 있는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한 23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네. 한 30분 땡치면은 저희도 이제 업무를 맞습니다. 하러 가야 해서 네. 그럼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가을에 어떻게 시즌성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에 네.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의류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네. 의류는 아무래도 날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즌을 많이 타는 업종이고 또 건강기능식품도 날씨에 많이 타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식품이라거나 맞아요. 뭐 축제, 뭐 B2B 축제라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고 뭐 웨딩 아니면 꽃 선물 이런 업종에서도 이런 시즌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이저 매체 관련해서는 이게 메이저 매체만 집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메이저 매체를 함께 집행하는 걸 좀 권장드렸고요. 그 사례로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이나 아니면 버티컬 그런 어플, 온라인 어플 등을 좀 활용한 그런 마케팅을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재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시즌의 소재는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가을인데 겨울인데 이제 뭐 바다가 있는 소재들 이미 시즌이 지난 소재들은 웬만하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게 만약에 성과가 좋았다면 그걸 활용해서 뭐 시즌에 맞게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성 이벤트, 뭐 가을에 어떤 축제를 하고 뭐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는 프로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후기성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오르니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즌성 키워드를 당연히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5개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어떤 선물,
저는 할로윈, 음. 가을 땡땡, 축제 그리고 웨딩까지 보통 이제 가을 시즌에 맞아. 많이 발생하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키워드들이기 블랙 때문에 프라이데이 블랙 또 프라이데이도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단기간 공격적으로 광고 집행하는 거는 당연히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키워드에 맞게 소재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정말 우린 키워드 등록했으니까 이제 광고 성과 좋겠지가 아니라 그 키워드에 맞게 썸네일도 바꾸시고 설명 문구 뭐 서브 링크 제목 전부 다 좀 그 키워드에 맞는 그런 톤앤 매너를 구성하시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재 단위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이미지나 뭐 슬라이드 소재보다 주목도가 좀 높죠. 맞아요. 그리고 촬영 시간도 사람들이 오래 보는 소재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유가 어떻게 보면 뭐 재미지거나 뭐 좀 특이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광고성이지만 공유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바이럴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아무래도 그 시즌을 좀 많이 타는 인플루언서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을하면 생각나는 아니면 또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조금 누가 있는지 한번 탐색도 해보시고 그들과 함께 좀 협업을 해보는 방식도 아마 시즌적 마케팅을 좀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용이 참 많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좀 알차게 맞아요. 내용 준비했다고 봤는데 그래도 아쉽게도 다들 참석률이 좀 수줍음이 많으셔서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음. 네 저희가 이 방송이 그래도 편집된 다음에 마케팅 학교도 채널에 따로 별도로 올라가니까 그때도 보신 다음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언제든 뭐 댓글도 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처로도 공유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러면 저희는 금일 방송은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아무래도 더 이상의 약간 시간이 남긴 했지만 다들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맞습니다. 다들 이제 퇴근을 하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해서 저희도 퇴근 준비를 농담이죠. 좋습니다. 업무 준비를 좀 더 해야겠죠. 네, 그럼 저희 또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주제로 가져와서 라이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